자,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서울 그리고 청년의 삶과 연결된 진짜 살아있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중심엔 서울시의회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얻은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이 되죠. 이 자리는 서울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과연 어떤 서울을 바라고 있을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도 특기가 청년 공감이라는 개그맨 김기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의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고광민 의원, 박석 의원, 옥재은 의원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 주거 안정과 미래 공간을 창출하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아를 갔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의 박석입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에 서울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제일 큰 문제, 고민 이런 건 뭐가 있어요? 월세. 월세? 어우, 화나죠. 예. 또 뭐가 있어요? 취업. 취업. 그것도 문제죠. 그래도 다들 연애는 잘하고 있나 봐요. 연애 문제는 안 나오네요. 뭐 자신 있어요?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부러워서 그렇죠. 그래요. 월세, 취업 아무래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이 친구들은 이제 서울에 상경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물론 또 이제 서울에 살지만 또 독립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때에 저도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살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이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택공간위원회 의원님들을 모신 거고요. 맞아요. 일단 주거 안정이 제일 중요한 위원회일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알 것 같다. 주택공간위원회.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야, 네. 좋습니다. 네, 주택공간위원회는 청년들 주택 거주를 위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 같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 어디? 좋아요. 주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주택공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거 정책과 그리고 도시공간의 그 정책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그다음에 또 어르신 안심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그리고 혹시 노들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들솜도 저희 위원회에서 개발 계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노들섬에도 주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주거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들섬에 큰 테마 공원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명한 그런 공간이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광민 의원님께서 좀 더 설명을 다른 관점에서 좀 네. 해주신다면.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름에 굉장히 잘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고 거기에 좀 더해서 디지털까지. 요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그 전세 사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라든지 임차인 뭐 보호 이런 부분의 정책들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요.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에 있는 뭐 용산 국제 업무 지구라고 해서 용산도 굉장히 크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한강버스라든지 또 상암동에 생길 예정인 뭐 서울링 같은 대관람차라든지 이런 서울의 미래 공간을 설계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 필수 요소잖아요. 의식주 중에서 주거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 가깝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가깝다기보다는 이제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지. 자, 먼저 서울의 집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축가 문훈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거창하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집 우주를 담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사실 집이라는 게 각 개별로 다 개인이잖아. 그죠? 개인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은 집이야말로 정말 우주만큼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제 제 작업을 통해서 좀 이제 건축을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의뢰인이 보통 오면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어떤 집을 원한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더니 뭔가 굉장히 높은 집을 원한대요. 아주 땅이 좁은데 아주 높은 집이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름을 지은 건 걸을 듯 말 듯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자기 집이에요. 4계층이. 그다음에 여기는 임대 공간. 그다음에 여긴 주차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구름이에요. 이 구름이 뭐냐면은 이게 그 파이프를 여기다가 파이핑을 넣어서 더울 때 비도 내려요, 집에서. 그리고 창문도 닦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밑에서 보면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아주 근사한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아니 원래 처음에 하셨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봤어요. 그 그림처럼,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뭐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결국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건축주도 의뢰인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건축가도 예술가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영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영감 아시죠? 갑자기 떠올라 뭔가가 딱 이거야.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그래서 지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문 좀 찍어달라고. 그 지문을 찍어서 뭐 할게요? 그래서 띵! 집 껍데기에 씌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문의 집이 된 거예요. 지문. 네, 그래서 이 사람 지문으로 만들어진 집이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족을 했죠. 이 집에 대해서. 아, 참 재밌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죠? 집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지문만 할 수 있겠어요? 뭐 자기 피부에 있는 점을 갖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분이 자기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밑에는 임대를 놓고 싶고 집을 짓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시계를 하나 달아달라는 거였고 시계 외부에다가 그다음에 욕실이 거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실이.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콤에 다니시는 분이야. 그래서 깨 있다가 딱 오면은 아이들 목욕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제가 됐는데 아이들을 위한 집을 많이 이렇게 뭐 배려를 많이 했어요. 목욕탕 여기 그 거실에 있는 목욕탕이고요. 재밌죠? 얼마 전에 가봤는데 온 식구가 다 여기서 목욕을 한대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주를 담는다는 건 뭐냐면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집이야말로. 정말 자유 공간이고 해방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이야말로. 그죠? 이 의뢰인도 되게 재밌는 분이 자기가 드라큘라라는 거예요. 전생에. 그래서 네. 그래서 드라큘라를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이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사실 성공을 했어요. 드라큘라처럼. 어떻게 했냐? 드라큘라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공간을 이동하는 거죠. 벽sak으로. 그죠? 벽을 뚫고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그 사람만 다니는 계단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집은 이것도 주택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보여드리는 홍대 앞에 가면 아직 있고요.
뭐 주거하고 여러 가지 복합된 상태를 보여드리는 건데, 자, 여러 사진들 보이시죠? 드라큘라로서 눈도 빨갛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네,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신 집 중에서 야, 이 집은 아이디어 괜찮다. 아니면 이 집은 정말 싫어. 이런 게 있으시면 누가 한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다 새로 와서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네, 네. 근데 저보고 만약에 저런 집에서 살라라고 하면 몇 개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럼요. 그래서 개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개성이. 다 이 집이 좋다고 할 필요 없어요. 네. 자, 또 뭐. 저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니 아파트에서도 살아봤고 네. 단독주택에서도 살아봤는데요. 부러워. 네.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가님의 작품을 봤을 때는 그냥 아파트에서 살면서 세컨하우스 정도로 저렇게 도시살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솔직하신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너무 이렇게. 저건 약간 갸우뚱, 뭐 너무 한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 뭐 좋겠다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 물어봐도 돼요? 뭐, 여기 네. 저렇게 건축을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도 돼요? 물어볼 수 있는데 비싸요. 아, 그래요? 네. 공사비의 10%에 주셔야 돼요. 10%는 공사비 10% 줘야 돼요. 설계비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집을 짓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좋은 건축가한테 만나서 내 생각을 많이 투영해서 집을 지으려면 설계 단계부터 공사할 때까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나중에 팔려 그러면 안 팔려요. 그게 자동차 튜닝과 비슷할 수 맞아요. 있어요. 너무 나 너무, 위주로 너무 되면 차를 막 날개를 자기가 좋다고 2층짜리 만들어 놓고 막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원하는 욕심이에요, 그건. 맞아요. 네. 파는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살 땐 좋아야 되고. 모든 걸 원하지 않기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이 어려운 거예요. 건축가도 어려운 게 그러면은 이제 다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한 집 그러니까 맞아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맞아요. 다들 불만 없는 집.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사실 좋아하지 않는 집. 네. 그리고 내 추억도 없는 집. 네. 추억거리 있어요, 아파트에 대해서?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저는 추억이 없어졌어요. 그런 건축가님이 아파트 살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파트밖에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네. 저도 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행히 2층 나무 앞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아지처럼 매일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그 나무 보고 있어요. 까치도 왔구나, 뭐 이러면서. 본인은 아파트 살면서 답답합니까? 아니면 만족합니까? 답답하죠. 아, 그렇구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가 어쩌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일단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김기욱 씨는 어떤 것 같아요? 공간으로서의 서울. 서울이라는 공간은 이제는 좀 뭐랄까요? 좀 많이 포화된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뭐 어디가 우리가 살 만한 공간이 있을까? 비집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서울 안에는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다가 어떻게 또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이것도 사실 굉장한 어려운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서울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죠. 외국을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서울만큼 이 거대한 도시가 없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도시예요. 근데 이제 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것도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역세권 주변에 청년 주택을 많이 지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고 의원님도 관련돼서 법안 발의하신 게 있으시죠? 예. 서울에서 이제 건축을 할 때 가장
기간적으로 봤을 때 오래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심의 기간이거든요. 네, 심의를 좀 단축하고 임의적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주거정비, 환경정비 조례 개정입니다. 분양공고를 낼 때 이 분양공고 통고 기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유연성이 전혀 없어요. 강제로 딱 박여졌는데 이 분양공고 통지 기한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끔 제가 개정을 했고 저는 그 신혼부부나 또는 한부모 가정이 처럼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때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처음으로 제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많은 서울시에서 발의되는 조례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더 한층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말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또 그걸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잠깐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런 고민이 있다 혹은 제안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벌써 서울살이 6년 차인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가가 좀 더 월세가 비싼? 오히려 뭔가 주객전도가 되는 그런 월세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해외 생활을 2년 동안 잠깐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 2년 사이에 월세가 한 20% 올랐더라고요. 학교 주변이. 학교 주변에다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갖다가 신축을 많이 하려고 서울시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서 학교 생활을 갖다가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책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공감을 위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귀담아 듣고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졸업한 학생,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고민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에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저를 포함한 청년들이 정말 서울에 누워서 잘 자리가 있을까 걱정이 요새 많이 됐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계신 게 있을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집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발빠르게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기숙사형 공공임대입니다. 지금에는 500세대 이상 정도의 공공기숙사를 지금 하려고 서울시가 정책을 이미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SH공사 자체도 지금 공공기숙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지금 서울시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하나하나씩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은 IT 강국이고 또 인터넷이 가장 빠르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의외로 공공 와이파이는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을까요? 서울은 공공 와이파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돼 있는 편입니다. IT 강국이라는 그 명성에 걸맞는 서비스를 아마 요구하시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해만 해도 한 280여 군데 공공 와이파이 좀 더 확대해 나가고 한 450여 대 정도는 와이파이 6로 업그레이드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공공 와이파이가 커버하는 영역대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겠군요,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흔히 억울한 일이 겪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따로 정책에 요구를 드린 거나 그럴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지 네, 알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에 시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의회 신문고가 있는데요. 의회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해 주시면 우리 현장 민원 담당관들이 직접 발로 그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해 줍니다. 그 의회 신문고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와 정책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얘기들을 많이 한번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들의 얘기도 쭉 들어보셔서 아마 소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미래의 세대들 아닙니까? 정말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거를 전부 다 주워 담아서 저희가 정책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청년들과 같이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나가면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청년들이 지금 공감하는 부분,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담아서 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서 우리 서울시들이 주거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슬로건이 시민의 뜻대로 기대를 현실로인데 우리 오늘은 청년의 뜻대로 그 기대를 현실로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서울 시민들의 보통의 삶, 또 우리 청년들의 보통의 삶에 좀 특별함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의정활동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또 주거, 교육, 문화, 봉사, 생활, 참여, 권리 등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를 믿고 또 저도 또한 의정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공감을 통해서 직접 우리 서울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뜻깊게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전역에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발로 뛸 것이며 길을 더욱더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서울의 모습, 또 서울시 의원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는 강연과 또 재밌는 공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진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는 청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화이팅!